영역 3천의 귀신들은 생전의 습성이 남아있기에 물질계의 중력과 공명을 이룬다네. 죽어서도 물질계의 중력이 느껴지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은 쉽게 저승에 적응을 할 수 있다네. 하지만 자네는 신선이 아닌가? 신선. 유무는 정색을 하며 달마가 신선의 신분이라는 점을 애써 강조했다. 그렇다면 밀고 당기는 힘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동하죠? 그건 말이야. 유문이 대답 대신 실실 웃으며 뜸을 들이자 달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뭔가 생각이 났는지 또박또박 입을 열었다. 기운을 이용하는 건가요? 그렇지. 공간에 널려있는 기운을 타면서 이동하는 것일세. 그런데 어떻게 기운을 타죠? 자네 아랫배에 기운 주머니 있는 건 알지? 네. 이곳에 처음 와서 아랫배에 뭔가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단전이라 하죠. 맞네. 단전. 그 단전의 기운을 모아서 그것의 완급을 조절하면서 이동하는 걸세.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운과 공명을 이루는 마음일세. 마음이요? 그래, 마음. 인간들은 물질로 첩첩이 둘러싸여 있어서 기운과 공명하기 힘들지. 하지만 자넨 그야말로 전기로 이루어진 신이 아닌가. 주변의 기운을 몸으로 느끼면서 일체라는 생각을 하면 저절로 기운을 타고 움직이게 되는 걸세. 아, 공명. 달마는 공명이라는 말을 듣자 마치 안개 낀 망망대해에서 등대불을 발견한 느낌이랄까. 오목 가슴에 맺힌 묵은 체증이 싹 가시는 것 같았다. 그렇지, 공명. 주변의 기운과 공명을 이루면 시시각각 운행하는 기운의 흐름이 느껴진다네. 이때 단전을 이용해서 완급 조절을 하면서 기운을 타면 되네. 달마는 유문의 말을 머릿속에 넣고 자신이 하늘을 나는 그림을 펼쳐보았다. 깃털보다 가볍게 떠서 바람보다 빨리 날면서 온 우주를 주유하는 장면. 생전에 동굴 속에 갇혀 살던 때에 비하면 이건 정말 2차원 평면에서 3차원 입체를 건너뛰어 4차원 초입체로의 이중도약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시공이 열려있는 이곳 4차원은 가능성의 세계가 무한히 펼쳐지며 창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거대한 캔버스를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화공은 딱 한 명. 바로 자신이 아니던가. 왜냐, 온 우주의 주관이라고는 오직 자기 자신뿐인 소치이다. 따라서 조물주가 되어 시공의 붓에 오색의 빛을 듬뿍 찍어 허공에 휘둘러 제끼는 창조는 전적으로 자신의 몫일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열반이 될 것이다. 달마의 행복한 상상을 시샘이라도 했던지 바로 이때 허공에서 자지러진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달마와 유무는 동시에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시선을 날렸다. 언덕 위쪽으로 검은색 도포를 걸치고 진초록의 둥근 모자를 빗딱하게 걸쳐 쓴 신 한 명이 나타나서는 주변의 귀신들을 마구 잡아들이고 있는 것이었다. 검은 도포의 신은 긴 장대 끝에 수박 크기의 투명한 공을 매달아 놓고 그것을 휘둘러 귀신들을 낚아채고 있었다. 어느새 3명의 귀신을 투명 공 속에 가두어 놨고 마지막으로 처녀 귀신을 낚아채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니 처녀 귀신이 비청이 떨어져라 비명을 질러대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검은 도포의 신이 예사 솜씨를 지닌 게 아니었다. 가볍게 장대를 놀리는 것 같은데도 처녀 귀신의 행로가 턱턱 막히며 한쪽 바위로 몰리는 것이다. 검은 도포의 신이 회심의 미소를 쓱 짓고는 다시 한번 장대를 휘두르자 처녀 귀신은 맥없이
투명 공 속으로 빨려 들어가 갇히고 말았다. 검은 도포의 신은 장대를 어깨에 걸쳐매고는 희죽희죽 웃더니 달마와 유문을 힐끔 쳐다보는 것이다. 그건 자신의 솜씨를 잘 보았느냐는 뜻의 거늑한 눈빛이었다. 그리고는 턱을 살짝 위로 치켜들면서 유유히 이쪽으로 날아오는 것이다. 이런 곳에 신선님들께서 웬일이십니까요? 허허. 허흠. 하게 볼 일이 좀 있어서 말일세. 그런데 자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유문이 한껏 거드름을 피우면서 수염을 쓸어내렸다. 보시다시피 귀신들을 잡고 있었지요. 저는 마곡산 상궁 소속의 저승사자입니다요. 아, 그래서 귀신들을 처리하러 이곳에 출장을 나왔군. 오늘은 3마리 정도 건졌으니 할 일은 다 한 셈이죠. 하. 자네의 솜씨가 대단하이. 유문이 칭찬을 아끼지 않자 저승사자는 해벌쭉한 표정을 지으며 장대를 내려 투명공을 유문의 코앞으로 바짝 내밀었다. 이래봬도 이 포망이 최근에 제작된 것으로 물 건너 선계에서 가져온 고성능 제품입지요. 하. 저승사자는 포망이라는 투명공을 자랑할 모양새였다. 포망에 갇힌 귀신들은 그 부피가 10분의 1 정도로 줄어 있었는데 흰자위를 까디짓고 입을 해벌쭉 벌리며 둥둥 떠 있는 모습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섬뜩했다. 저승사자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갑자기 손을 들어 쓱 포망 속으로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아무 귀신이나 한 명을 낚아채서 포망 밖으로 빼내는 것이다. 저승사자의 손에는 피골이 상접한 채로 계속해서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중년의 한 귀신이 들려 있었다. 이놈이 바로 아기이죠. 배고파 죽은. 그래서 음식에 대한 욕심이 극심합니다요. 하. 이보게, 그런 얘긴 뭐하러 늘어놓는가. 보기에 썩 좋지 않으니 어서 치우게. 유문이 얼굴을 찡그리며 손사래를 쳤다. 그렇잖아도 조금 전에 그 귀신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지 않았던가. 신선님들 눈엔 귀신들이 징그럽게 보이나 봅니다요. 하. 저승사자는 놀리기라도 하려는 듯 손에 든 귀신을 이리저리 훑어보면서 마냥 귀엽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예끼, 그거 빨리 치우라니까. 자네, 용운산신 밑에서 일하지 않나? 용운이라는 이름을 듣자 장난기로 가득했던 저승사자의 낯빛이 돌변했다. 상관에 대한 군기라고나 할까. 내가 개인적으로 마곡 상궁의 용운산신과 친분이 좀 있지. 허허. 그 양반, 산신 직책을 맡은 지가 얼마 안 됐지? 대략 80여 년 정도 되었죠. 늘 산신 국사만 하다가 산신 자리 하나 꿰차더니만 요즘은 살만한가 보더군. 허허. 유문은 용운이라는 산신 이름을 계속해서 걸고 넘어졌다. 그러자 저승사자는 장난칠 마음이 싹 달아났던지 손에 든 귀신을 다시 포망 속으로 밀어넣고는 정색을 했다. 저희 산신님을 잘 아시나 봅니다. 알다마다. 그렇잖아도 내가 돌아가는 길에 잠시 들릴까 생각 중이네. 허허. 저승사자는 조금 전에 거들먹거리던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사뭇 진지해졌다. 저승사자는 영역이 평균적으로 4.5천 정도 되는데 이 계통에서 워낙 오래 일하다 보니 귀신 다루는 일에 뛰어났다. 때마침 제주를 펼치는데 구경꾼이 있자 기고만장이 돼서 거만을 떨어댔던 것이다. 그건 그렇고. 자네, 여기 귀신들을 데려다가 뭐하려는 건가? 못하다니요? 당연히 귀신들을 수거해서 한 곳에 잘 모아놔야지요. 안 그러면 세상이 온통 귀신천지가 되게요? 아니 내 얘기는 귀신들을 산궁 한편에 모아놓고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려는 건지를 묻는 걸세. 저도 확실히는 모르죠.
다만 이곳 행성이 폐허가 됐으니 적당한 때에 높은 곳에 사는 양반들이 비승거라는 쓰레기 청소차를 몰고 와서 한꺼번에 소각하지 않겠어요? 소각. 이 친구 말하는 것이 영 정감이었군. 아무리 영역이 떨어지는 귀신이라 해도 고귀한 생명체 이건을 소각이라니. 유무는 저승사자의 말투가 못마땅했던지 혀를 끌끌 찼다. 제가 소각한다는 게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 사는 분들이 그런다는 거죠. 저승사자도 지지 않고 꼬박 말대꾸를 해댔다. 아무튼 인본주의가 없어. 인본주의가. 유도가 없는 행성이다 보니 측은지심이 부족하단 말이야. 허흠. 유무는 다시 유도병이 도졌는지 고고한 선비 신용을 내며 헛기침을 해댔다. 바로 이때 언덕 너머에서 화토불이라도 지폈는지 환한 빛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저승사자는 본능적으로 공중으로 솟아올라 언덕으로 날아갔다. 귀신이라도 잡으려는 건지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런데 잠시 뒤 저승사자는 고개를 납작 숙인 채 웬 노인을 한 명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닌가. 백색의 도포를 치렁치렁 늘어뜨리고 흰 수염이 배꼽까지 늘어진 백발의 노인네였다. 그래도 피부는 반들반들하고 검버섯도 피지 않은 것이 나이 40줄의 중년처럼 보였다. 먼날치로 봐도 풍기는 위엄이 범상치 않았다. 노선은 달마와 유문을 보자 뒷짐을 지고 한껏 폼을 잡으면서 입술을 실룩거렸다. 허, 자네들도 나를 마중 온 것인고. 깜짝 놀란 저승사자가 재빨리 말을 가로막고 나섰다. 어르신, 이분들은 아닙니다요. 뭐라고? 그럼 내가 이렇게 죽어서 다시 저승의 문턱을 넘었는데 고작 자네 혼자서만 달랑 왔단 말인가? 노선은 인상을 찌푸리며 마치 자신이 선계에서 높은 벼슬아치라도 되는 것 마냥 유세를 떨어댔다. 그러자 이런 노선이 눈에 거슬렸던지 유문이 참지를 못하고 입술을 비틀었다. 이거 보아하니 신선인 듯은 한데 방금 죽은 놈이 어디 와서 큰 소리야. 이제 갓 한 살 처먹은 주제에 방금 전까지 고고한 유학자인 듯 행세했던 유문의 입에서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무엇이 한 살? 이런 고양. 내가 잠시 육신의 옷을 입었다 벗었을 뿐이거늘. 허허, 이 노인네가 아직도 인간적 습성을 못 버렸나 보군. 자네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뭘 했는지 기억이나 있어? 유문이 전생의 기억을 묻고 나서자 노선의 기세가 한풀 꺾여 들어갔다. 고개를 갸웃하며 전생의 기억을 되짚는 듯했지만 그게 떠오를 턱이 없었다. 노선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전생에 높은 벼슬을 했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이 노인네가 보아하니 영역이 5천은 돼 보이는데 정신 상태는 저 포망 속에 있는 귀신이나 다를 바가 없군. 이봐, 노인장. 저 포망 속에 들어가 봐야 정신 차리겠어. 어디서 거들먹이야. 유문이 입에 대포라 돋한 것처럼 계속해서 가시돋친 말들을 터뜨려댔다. 잠시 밀리던 노선은 자세를 가다듬고는 숨을 꿀꺽 삼키더니만 다시금 목청을 높였다. 이 작은 아이를 동구멍으로 쳐먹었나? 다짜고짜 웬 망발이야, 망발이. 내가 전생의 기억을 찾아 위상을 회복하면 그땐 혼줄이 날 줄 알라고. 허허. 노선이 긴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고래고래 언성을 높였다. 대단한 노익장이었다. 그런데 유무는 응수하는 대신 엉뚱하게도 호주머니에서 노트를 한 권 꺼내 펼치더니 뭔가를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노트라는 것이 기운을 얇게 펴서 만든 일종의 기장인데 신기한 것은 페이지가 단 한 장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한 장에 수만 권의 책도 거뜬히 담을 수 있다고 한다. 유무는 심각한 표정으로 노트에 대고 부지런히 손가락을 꼼지락 거리더니만 옆에 있던 달마를 힐끔 쳐다보는 것이다. 이런 해괴한 노인네들은 일일이 기록을 해놔야 해.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는 살아있는 증거거든. 어디 한 살 처먹은 주제에 노인 행세야, 행세가. 신선의 수준이 이 모양이니 일반 신들은 말해 못하겠나. 노선은 유문이 달마를 보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자 얼굴에 더욱 누기를 띠며 일그러졌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뭐가 어쩌고 어째. 노인은 제풀에 못 이겨 김에게 툭 붉어져 나올 정도로 주먹을 틀어 쥐었다. 아무래도 한바탕 싸움이 벌어질 모양이었다. 상황이 심각해진 것을 보다 못한 저승사자가 노인의 앞을 막아섰다. 어르신, 놓여 마시고 일단 저와 함께 산궁으로 가시죠. 저희 산신님께 말씀하시면 전생의 기억 창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저승사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노인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노인은 못 이기는 척하며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저승사자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겼다. 잠시 뒤 저승사자와 노인은 언덕 위를 날아올라 시야에서 사라졌다.